오늘은 아이패드 M4를 중심으로 M1, M2와의 벤치마크, 앱 실행 속도 비교, 렌더링 속도 비교, 데이터 전송 속도 비교 등 아이패드 프로에서 해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속도 비교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결국 유튜브 머신인데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150만원이라 뭐라도 좀 빨라야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왼쪽부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 M2, M4 모델입니다. M1 아이패드 프로는 8코어 CPU, 8코어 GPU가 탑재되었고요. M2 모델은 8코어 CPU, 10코어 GPU 탑재입니다. 새롭게 나온 M4 모델의 경우 256GB와 512GB 모델은 9코어 CPU, 1TB와 2TB는 10코어 CPU의 M4가 탑재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이 기기는 256GB 모델이기 때문에 9코어 CPU, 10코어 GPU인 점 말씀드립니다. 벤치마크를 안 돌려볼 수 없을 텐데요. 먼저 긱벤치 6 실행해볼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M2에서 M4로 2단계 건너뛴 만큼 점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싱글코어 점수 M1, M2, M4 각각 2308, 2591, 3704 나왔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8533, 9982 그리고 무려 13433. 증가율을 퍼센티지로 환산해보면 M2에서 M4로 넘어가면서 싱글코어는 약 43% 향상된 점수가 나왔고 멀티코어는 35% 정도 올라갔네요. M1과 M4는 싱글 60%, 멀티 57% 차이가 납니다. 이 점수들로만 봤을 때는 M1에서 M2로 기기 변경을 했을 때보다 M2에서 M4 모델로 기변했을 때 더 빠른 체감 속도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 2개 건너뛴 거니까 당연하겠죠? 스페셜 이벤트에서 애플은 M4 모델이 M2보다 4배 빠른 GPU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긱벤치 점수로만 봤을 때는 4배까지는 오바인 것 같고 조건에 따라 2배 정도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도 돌려보죠. M1, M2, M4 각각 5067, 6349, 8384점 나왔습니다. M1에서 M2는 25% 향상, M2에서 M4는 32% 향상, M1에서 M4는 65% 향상된 점수네요. 자, 점수 엄청난 거 알겠는데 이 수치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체감될까요? 먼저 앱 실행 속도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기기 부팅 속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다 끄고 하나, 둘, 셋. M1, M2, M4 순으로 켜지네요. 이 역순으로 켜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황스럽군요. 한 번 더 해볼게요. M1, M2, M4 순서 똑같습니다. 부팅 속도가 늦었으니까 M4가 앱 실행 속도에서는 실력을 좀 발휘해줘야겠어요. 앱 실행 속도 비교는 아주 1차원적이고 간단합니다. 홈화면에 나와 있는 7가지 앱 중 비교적 가벼운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포토샵, 샤잠 3가지 앱과 콜 오브 듀티 모바일, 원신, 디아블로 이모탈, 오딘 4가지 게임 앱을 순서대로 동시에 실행시켜서 누가 더 빨리 앱에 진입하는지 볼게요. 기계가 아닌 사람인 제 손끝으로 동시에 터치하는 거다 보니 최선을 다해 동시에 터치해보겠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앱 종료시키고요. 유튜브부터 하나, 둘, 셋. M4, M1, M2 순으로 열린 것 같죠? 종료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뭐 차이가 거의 없다 싶을 만큼 비슷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앱 종료 없이 그대로 두고 나올게요. 이따가 리프레시 테스트 때 이 화면이 그대로 유지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토샵.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에서 많이 쓰는 앱 중 하나입니다. M4가 먼저 실행되고 M2랑 M1은 뭐 비슷했죠? 다시 한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열어놓고 나와서 다음 앱인 샤잠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 음악 인식 앱이죠. 여담이지만 2017년에 이 앱 회사를 애플이 하나 5천억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얘는 좀 색다르게 앱 진입하고 난 다음 누가 더 음악을 빨리 인식하는지도 살펴볼게요. M2, M4가 거의 동시에, M1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M1이 제일 먼저 M2, M4가 따라갑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M1에서 몇 가지 앱을 실행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두 번째 실행했을 때 속도가 첫 번째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점 같습니다. 지금 이 기기 모두 방금 재부팅한 상태라 모델별 기기 내 최적화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모델별 속도 차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콜 오브 듀티 모바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이라 넣어봤습니다. M4, M2, M1 순으로 게임 화면 진입, 인게임 화면 넣어놓고요. 원신 가볼게요. 로그인 화면 M4, M2, M1 순으로 공식대로 열렸습니다. 게임 진입은 M4가 약간 빨랐고 M2, M1은 거의 동시에 열렸네요. 디아블로 이모탈 M4, M2, M1 순
게임 열어놓고 나와서 마지막 앱인 오딘. 제가 느끼기에 7개 앱 중에 가장 무거운 앱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M4, M2, M1으로 촤라락 열리긴 했는데 속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실행되었습니다. 7가지 앱들 모두 실행시켜 놨고요. 이제 이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도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을지, 앱이 초기화되는 리프레시 현상 없을지 확인해 볼게요. 3기종 모두 8GB의 램이 탑재된 모델들입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유튜브 문제 없고요. 포토샵 그대로입니다. 샤잠 셋 다 리프레시 된 것 같네요. 리프레시가 없는 샤잠의 경우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돌아와도 음악 검색 결과 화면이 그대로 표시되거든요.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원신도 그대로네요. 디아블로도 그대로입니다. 오딘도 그대로입니다. 리프레시 테스트 결과가 3기계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름 무거운 앱들도 실행시켰는데 다 잘 유지하고 있는 것 보면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기본 모델들 램을 안 올려줘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긴 건지 다음 모델은 1테라, 2테라 아니어도 램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2021년도에 M1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사용됐던 광고 카피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M4 아무리 잘 넣어봐야 아이패드 OS의 한계 때문에 절대 아이패드는 뭐 데스크탑은 말할 것도 없고 노트북도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앱을 사용할 때 속도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아이패드로 간단한 포토샵이나 파이널 컷 정도는 사용 중이거든요. 먼저 사진 렌더링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짜 성능을 보려면 기기를 빡세게 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 만든 사진 편집 앱인 스냅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앱은 독특하게 AI를 활용한 사진 확장 기능이 있어요. 사진 바깥의 모습을 예상해서 합성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성능을 상당히 잡아먹더라고요. 기기들이 아주 좋아 죽어요. 스냅시드 앱에서 2000만 화소 6000바이 3375 4.8MB짜리 이미지를 불러와서 뻥튀기 시켜보겠습니다. 간단한 필터도 하나 넣어주고요. HDR 스케이프도 적용, 출력 화질 100%로 설정한 다음 동시에 내보내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시면 이 확장 기능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4가 먼저 렌더링 마치고 M2가 바로 따라왔고요. M1이 마무리합니다. 결과물인데요. 2000만 화소였던 사진이 3억 1000만 화소가 되어 있네요. 칩셋 속도 비교를 위한 극한의 사진 편집 환경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다음은 영상 렌더링 속도 비교해 볼게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사용할 거고요. 1080p SDR 60프레임 형식의 프로젝터를 생성한 다음에 동일하게 10분 52초짜리 2.57GB 크기의 렌더링 테스트용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파이널 컷에서 기본 제공하는 비네틱 마스크 효과를 적용한 다음 그래픽 생성기 중에서 오로라라는 이펙트를 레이어로 올리고 투명도 50%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세팅을 마쳤고요. 이 상태 그대로 H.264 MOV 파일 출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M4 모델 3분 7초의 렌더링을 마쳤고요. M2가 곧 이은 3분 30초경의 작업을 마칩니다. M1은 조금 더 가서 5분 37초경에 작업 완료되네요. 초로 환산해서 계산해본 결과 M1과 M2의 영상 렌더링 시간이 38%만큼 차이가 나고 M2와 M4는 11%, M1과 M4는 45% 차이가 나네요. M2와 M4는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기존의 M1으로 파이널 컷 이용하시던 분들이 M4로 옮겨가시면 영상 렌더링 속도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선 케이블을 이용한 외장 드라이브 속도 비교해볼 건데요. 세 기종 모두 동일하게 썬더볼트 USB4를 지원하는데 칩셋에 따른 전송 속도 안정성이라든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테스트는 삼성의 T7 포터블 SSD가 도와주겠습니다. T7은 최대 USB 3.2 Gen2를 지원하는데 최대 10Gbps/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구현을 위해서 연동 케이블은 애플의 썬더볼트 4 프로 케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M1 먼저 해볼 텐데요. SSD에 들어가 있는 51.73GB짜리 굉장히 큰 파일을 아이패드로 복사한 다음 그 파일을 다시 SSD로 복사하는 왔다 갔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읽기 쓰기 둘 다 보는 거죠. 먼저 SSD에서 파일을 복사해보면요. 약 2분 47초의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다시 이 파일을 SSD로 복붙해볼게요. 약 1분 20초. 바로 M2, SSD에서 아이패드로 전송 시작. 절반 정도 전송된 시점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집니다. 5분 18초가 소요되었네요. 굉장히 이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이트 해볼게요. 이제 다시 아이패드에서 SSD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약 1분 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SSD에서 아이패드 M2로 파일 전송하는 2차 테스트.
이번엔 4분 5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계속 속도 안정성이 무너지는데 이거 새로 산 아이패드 프로 M2거든요? 뭔가 이상하네요. 일단 M4도 마저 보겠습니다. SSD에서 아이패드로 데이터 전송 시작. 1분 42초 소요되었습니다. 반대 경로 SSD로 붙여넣기 해보면 1분 7초 소요되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서 보시죠. 우선 이 테스트는 앞선 실험들과 같이 아이패드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런 대용량 파일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일반적인 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의 전송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패드에서 SSD로 전송되는 과정, 여기 결과값은 M1이 10초 정도 차이를 보여주긴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세 기종이 유사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SSD에서 아이패드로 전송하는 구간에서 여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에 따른 전송 속도의 안정성 차이, 전송을 딱 시작했을 때 나오는 예상 소요 시간은 세 기기 모두 비슷하게 떴거든요. 전송 과정에서 특히 전송 용량 25GB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M2가 가장 저조한 속도와 안정성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M2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기기만 이런가 싶어서요. M1과 M4의 차이가 꽤 나는 점도 눈에 띕니다. 20GB 이내의 파일에서는 세 기종 모두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의 SSD 아이패드 활용에서는 엄청난 불편은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선 전송, 에어드롭 비교해볼 건데요. 7.55GB의 테스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각각의 아이패드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전송하는 소요 시간을 측정해볼게요. 먼저 M1 패드에서 아이폰으로의 전송 시간 1분 37초, 반대로 아이폰에서 패드로 동일 파일 전송 소요 시간은 1분 36초입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에서 아이폰으로의 에어드롭 전송 소요 시간은 1분 33초, 아이폰에서 M2로 에어드롭 할 때 전송 시간은 이거 또 느려지네. 5분 37초 소요됐습니다. 이거 또 2차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M4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전송해보시죠. 약 1분 45초, 아이폰에서 M4로 에어드롭 할 때는 1분 22초 소요됩니다. 결과 종합해보면 요거 다시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M2랑 M4만 갖고 해볼게요. 이번엔 용량을 확 줄여서 1.72GB 파일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M2로 에어드롭 전송합니다. 24초 소요, 금방 됐네요. 이번엔 M4로 전송할게요. 21초. 검토를 좀 해보면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특정 용량 이상의 파일을 전송받을 때 아이패드 프로 M2에서 유선, 무선 관계없이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저의 테스트에서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재부팅해도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M4 속도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그로가 M2에 다 쏠리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량이 굉장히 큰 파일 전송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M2 기기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M2 유저분들이 너무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테스트 영상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반적인 사용 환경, 앱 실행 속도라든지 생산성 앱에서의 렌더링 속도라든지 부분에서는 예상대로 공식대로 M4, M2, M1 순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진행한 이 파일 전송 테스트에서 M2가 엄청나게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M1, M2, M4 배터리 테스트 영상으로 돌아올 건데요. 10시간 이상 촬영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이 아프네요. 그래도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모였습니다.